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슈 뽀개기 오늘 시작합니다. 자, 우선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퇴 관련된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오전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들에게 보도자료가 송신됐습니다. 오후 2시를 엠바고 기점으로 삼아서 사퇴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그 사퇴 입장문의 전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가족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나도 죄송스럽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이제 많이 예측을 했죠. 특히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 다음에 또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라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인간적인 부담에 대한 소회도 나왔습니다. 자,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으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요.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신의 한계에 대한 비통함이 좀 느껴지고요.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소회가 또 나오죠.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퇴임 발표문을 돌리면서 질의응답 시간도 갖지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늘 오전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왜 퇴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3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국 장관 거취에 대한 국민 인식이라는 여론조사죠. 이것은 CBS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서 장관직 퇴진의 비율이 약 56%, 55.9% 나왔고요. 장관직 유지의 비율이 40.5%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수치의 흐름이죠. 장관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비율이 매우 적게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그 사실, 이 부분이 여론이 등을 돌린 게 아니겠느냐라는 부담감으로 충분히 작용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된 여론조사인데요. 이것은 YTN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치를 보시면은 집권 이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비율이 41.4%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즉 이것은 정권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여론조사 보실까요? 정당 지지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 비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지난주 금요일 여론조사 때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최초로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서기도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수뇌부 입장에서 역시 민심과 여론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유추가 될 수 있죠. 물론 이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CBS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외의 여론조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여론조사 결과이든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권과 민주당 지지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민심과 여론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에 있죠. 네, 이 부분 역시 정권 차원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지난 회차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떤 여론의 화살을 맞았냐면요.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 내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정권의 외압이 아니겠느냐라는 반대 여론이 상당히 확산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차 여론, 택시 여론 이런 말 하죠. 저희가 주말을 거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분명히 들렸던 여론입니다. 쉬운 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검찰개혁은 마땅히 필요하지만 조국 장관의 개인 의혹, 비리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조국 장관은 싫다라는 중도층의 여론이 완전히 조국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의 의지와 순수성이 의심된다라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라는 느낌, 이 느낌을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 요인 안에는 이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 부분 역시 작용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 입장문을 발표한 원인과 이유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둘로 쪼개진 나라라는 표현이 최근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광화문에서 조국 장관 퇴진을 주장하는 여론, 그리고 서초동에서 조국 장관의 수호,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여 검찰개혁을 해내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거의 2달 가까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됐고 상당히 국론 분열을 염려하는 국가 원로들의 충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조국 개인 때문이겠느냐?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는 여론 뒤에 숨은 깊은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가 묻혔다라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특히 어떤 부분, 과연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검찰개혁의 방향, 검찰개혁의 속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법경찰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냐에 대한 담론 형성은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민의 피해이자 국가의 손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향후 어떤 사람이 검찰개혁을 이행해 나갈지 아직 정해진 바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국론이 쪼개지는 상황에서의 검찰개혁의 방향보다는 이제는 진정 검찰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득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남기고 이 부분은 정리하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유추하는 과정에서, 예측하는 과정에서 본질은 이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죠. 그렇다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 전에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많이 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본인의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의 사명감, 정권 차원에서의 역사적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된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쉬운 면은 최근의 여론조사는 이 검찰개혁의 진정성, 검찰개혁의 방향과 색깔에 대한 내용은 많이 누락되어 있다는 면이 아쉽고 앞으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주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 문제가 본질이 호도됐던 이유는 또 어디에 있냐면요. 이것을 마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파워게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총장 뒤에 숨어있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의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음모다라는 시각도 팽배했습니다. 특히 서초동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런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검찰개혁은 정권과 특정 지도자, 특정 정당, 특정 진영,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 국민적 설득력이 뒷받침되어야지만 검찰개혁은 어느 누가 수행을 하더라도 확고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토록 강력하게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원했던 야당의 입장과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과 그리고 많은 언론이 가장 궁금해하는 청와대 입장까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화면에는 지금 안 나와 계시지만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의 언급을 한번 볼까요? 일단 청와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조국 사퇴는 철저히 개인의 결심이다. 이미 약 2달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사퇴를 각오하고 있었다. 특히 촛불 집회,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양 진영의 촛불 집회를 지켜보며 법무부 장관 당사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한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내지 않았고요.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고 나서 조국 사태 입장과 관련된 입장문을 수석 대변인의 이름으로 낼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고위 전략회의는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인데요. 월요일 오늘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확인됐습니다. 즉 그만큼 이 사안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원래 오후 2시에 수보회의,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는데 1시간 연기하기로 확정이 됐고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과연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조국 사퇴를 환영한다. 여기서 더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사퇴는 사필 규정이다라고 규정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사퇴했다라고 해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요. 조국 사퇴는 환영하며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른미래당 특유의 멘트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함께 국회도 책임을 나눠야 하며 더 이상의 갈등을 중단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각 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청와대와 각 정당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향후 선택, 향후 전망이 되겠죠. 일단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추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물망에는 학자군으로 축약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인석 교수 내지는 고려대학교 하태훈 교수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급. 자, 그러면은 일단 김호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조직 기강과 조직의 혼란스러움을 수습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의 향후 선택은 검찰개혁은 이 정권의 주요 공약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권 그리고 개혁진영 전체의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있다라고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권 책임자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론은 항상 부담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설득력을 좀 더 갖춰야 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요. 검찰개혁에 공감하는 여론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또 하나, 이번 조국 전 장관 사태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검찰개혁을 수행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상식선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납득될 만할 정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강력한 압박이 작용될 것입니다. 자녀 문제, 재산 문제, 개인의 사생활 문제 모든 것이 포함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염려가 되는 것은 과연 그러한 국민의 눈높이, 야당의 눈높이에 적합하면서 대통령의 이상과 대통령의 국정 지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있겠느냐? 있어야겠죠. 역사를 위한 최종적인 대통령의 선택에 매우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기서 언론은 향후 약속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 방향, 실체, 지금까지의 검찰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담론을 만들어낼 것이며 향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망에 오를 분들에 대한 검증 역시 조국 전 장관 이상의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